네, 반갑습니다. 사무엘 원자의 강좌입니다. 자, 우리 17강이죠. 계층 구조 도표. 어, 그래서 이제 여기가 우리 사유나 도표가 총 3문제가 나와요. 그 도표의 시작이 되는 그런 단원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 계층 구조 도표는, 사실 두 가지가 있거든. 첫 번째가 이제 지금 하는 이제 계층 구조와 관련된 거고, 우리 18강에 하는 게 이제 계층 이동 도표입니다. 저희 둘은 풀이법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두 개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계층 구조도표는 너무 쉬워요. 그래서 계층 구조도표는 각 연도별, 각 국가별 그 국가나 연도의 상층, 중층, 하층 비율만 구하면 풀 수 있어. 계층 이동도표는 계층이 이동했기 때문에 두 가지 이상의 세대가 나오고요. 그 두 가지 이상의 세대에 이제 어떤 상승 이동이 일어났는지, 하강 이동이 일어났는지, 계층 대물림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얘는 그 바둑판 표를 그려서 풀게 되고요. 어렵게 나오면 당연히 얘가 어렵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얘도 제가 따봉을 들고 있고요. 얘는 너무 쉬운 도표이기 때문에 가끔이 아니라 거의 항상 이제, 어, 사회조사 유형이나 아니면은 문화의 변동, 그런 거보다도 정답률이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리면 2등급을 절대로 받을 수 없어요. 더 공부를 좀 해봅시다. 계층 구조 도표를 하기 전에 일단 저랑 개념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음, 일단 이 사회 계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 계층의 유형부터 공부를 좀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 사회 계층의 유형이 일단 뭐가 있냐면, 수직 이동 가능 여부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 수직 이동이 가능한 그런 계층 구조를 개방적 계층 구조라고 합니다. 개방적 계층 구조. 그 다음에 수직 이동이 불가능한 계층 구조를 폐쇄적 계층 구조라고 해요. 폐쇄적 계층 구조.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이 단원에서 얘는 개방적 계층 구조다, 얘는 폐쇄적 계층 구조다 라는 거를 묻는 선지가 한 두 문제에서 한 문제꼴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얘는 답이 될 수 없는 선지입니다. 내가 정말 불가피하게 이 단원을 찍어야 된다 하시면은 얘를 빼고 찍으셔야 돼요. 얘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방적 계층 구조는 수직 이동이 가능하고요. 수평 이동도 가능합니다. 폐쇄적 계층 구조는 수직 이동은 불가능하고 수평 이동만 가능한 거지. 그럼 이제 너네들이 이런 게 궁금하거든. 아니, 어떻게 수직 이동이 불가능하냐? 수직 이동이 뭔지도 아셔야 되는데, 수직 이동이라는 거는 상승이나 하강 이동을 수직 이동이라고 하는 거고요. 수평 이동은 대물림을 수평 이동이라고 해요. 아니, 어떻게 상승 이동이랑 하강 이동이 불가능할 수가 있냐? 그런 사회가 존재하냐? 이런 거 물어보는데, 사실 현대 사회는 그런 건 많이 없고요. 이제 과거의 신문제 사회라든지 아니면은 좀 인도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제 카스트 제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돈이 많고 적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그 신분이라는 거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가촉 천민으로 태어나서 뭐 기업 회장이 됐어도 물론 사회적인 대우는 달라지겠지만 나의 신분은 여전히 불가촉 천민이다. 뭐 아무튼 이제 과거에 이제 신문제 사회나 현대 인도의 그 카스트 제도 같은 것들은 수직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보면 답이 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좀 중요한데 요거는 자주 항상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계층 구조 세 가지는 알아두셔야 돼요. 첫 번째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 두 번째는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 세 번째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있습니다. 자,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는 상층이 가장 적고 하층이 가장 많은 이런 비율로 이제 구성이 되고요. 자,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건 아니고 잘 모르는 게 있는데,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는 상층이 가장 적고, 미안해요, 중층이 가장 적고, 그 다음에 하층이 가장 많아야 돼요. 우리가 모래시계를 그릴 때 요렇게 그리잖아. 그러면 가운데가 이제 잘록하죠? 이게 이제 중층인데 중층이 가장 적은 거고, 지금 이 모래시계는 상층이랑 하층이 크게 같죠. 요거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모래시계인데, 우리 사회문에서 말하는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는 사실 요렇게 생겼어요. 응? 중층이 가장 작은 건 맞는데 하층이 상층보다 많아야 됩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세 번째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는 중층이 가장 많아요. 그 다음에 상층이랑 하층은 서로 누가 더 많은지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중층이 그냥 가장 많으면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고,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에서는 이제 항상 나오는 게 사회 통합에 유리하다라는 특징이 있죠.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사회 통합의 유불리 여부는 얘는 중층의 비율로 판단하는 게 맞아요. 근데 어차피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중층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에서 많이 나오는 선지는 뭐냐면 양극화거든. 이 양극화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양극단으로 첨예하게 갈려 있다는 거야. 양극단으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양극단은 상층이랑 하층이 되겠죠. 그죠? 이게 양극에 있으니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층이나 하층에 있고 중층의 비율이 많이 없는 이런 거를 계층 양극화라고 합니다. 일단 이런 거를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회 이동과 관련된, 여기 나오죠? 관련된 개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동 방향에 따라서 수직 이동, 그 다음에 수평 이동으로 나뉘게 되고요. 여기 수직 이동은 또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수직 이동에는 상승 이동이 있고 하강 이동이 있습니다.
상승 이동이다라는 거는 내가 과거보다 현재 아니면은 부모보다 자녀가 계층이 더 높은 경우를 상승 이동이라고 하는 거고, 하강 이동은 반대로 과거의 내 계층보다 지금 내 계층이 낮은 경우, 아니면은 부모 세대 계층보다 자녀 세대, 우리 엄마보다 내가 못 살면은 그게 이제 하강 이동이죠. 수평 이동은 대물림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내 계층과 현재 내 계층이 같은 경우, 아니면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계층이 같은 경우, 이런 걸 이제 대물림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동 원인에 따라서 구분을 또 하는데, 첫 번째는 개인적 이동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구조적 이동이 있습니다. 개인적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에 따라서 계층이 변화한 건데, 뭐 이런 거죠.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던 현빈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기업의 회장이 되었다. 현빈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회장이 된 거기 때문에 개인적 이동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 회장의 아들이었던 은택이가 도박에 빠져 지금은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다. 이러면은 은택이의 무능력함에 의해서 상층에서 하층이 됐기 때문에 요거는 하강 이동에 해당합니다. 구조적 이동이라는 거는 사회 구조나 아니면은 체계의 변화로 인한 이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거죠. 농부였던 기태가 갑자기 밀 농사를 짓던 기태가 갑자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밀을 먹지 않게 되고 쌀을 먹기 시작하면서 밀의 수요가 줄어들자 생계를 잃었다. 일거리가 사라졌다라든지, 아니면은 카메라맨이었던 은택이가 삼각대와 그다음에 블루투스의 활성화로 인해서 더 이상 필요 없어지게 되자 일자리를 잃었다. 그러면은 정보화 기술이 발전하면서 은퇴가 일자리를 잃어서 하층이 되었구나. 이런 게 이제 구조적 이동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는 이동 기간에 따른 부류인데, 이동 첫 번째는 세대 간 이동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세대 내 이동이 있습니다. 자, 세대 간 이동이라는 거는 두 세대 이상에 걸쳐서 나타나는 이동이 있고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지. 우리 아빠는 상층인데 나는 하층이다. 응? 그러면 세대 간 하강 이동한 거죠. 세대 내 이동은 한 생애 내에서 나타나는 이동입니다. 이런 거야. 내가 20살 때는 중층이었는데 30살 때는 상층이 되었다. 이런 거는 세대 내 상승 이동이죠. 근데 이게 이제 좀 애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세대 내 이동은 보통 개인의 최초 계층에서 개인의 현재 계층으로
비교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근데 이 최초 계층이라는 게 또 애매하거든. 언제를 최초로 볼 것이냐, 내가 태어났을 때가 최초냐, 아니면 성인이 됐을 때가 최초냐, 아니면은 뭐 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가 최초냐, 그게 좀 애매하죠. 그래서 보통 이 개인의 최초 계층이라는 거는 사회에 진출한 최초를 말합니다. 태어났을 때는 내가 뭐 한 살짜리가 자기가 무슨 노력을 해가지고 돈을 벌겠냐. 보통 한 살 때 계층은 부모의 계층을 그냥 그대로 물려받는 경우가 99%가 넘죠. 거의 100%고요. 최초 계층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성인이 됐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대학생은 아직 부모님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진 않잖아. 현빈이는 아직도 외박하려면 엄마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현빈이 몇 살이야? 22살이죠? 22살. 저는 22살 때. 나는 고등학생 때도 집에 안 들어가도 엄마가 뭐라 안 했어요. 그냥 이제 밤새고 집 들어가면 너 어제 왜 안 왔니? 그러면 나 어제 애들이랑 놀았어. 그래. 뭐 이제 술도 마시고 막 그랬었는데, 어, 아직 대학생들은 별로 부모의 영향으로 자유롭지 않아요. 은택이도 그러니? 은택이 안 그래요? 근데 너 용돈 받잖아. 그럼 아직 자유롭지 않은 거 아니야? 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최초는 사회 진출하는 시기 때문에 어떤 사회에서는 진짜 딱 사회생활을 시작한 시기로 보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20대 중후반, 늦으면은 30대에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지는 대로 이제 판단하시면 되고요. 개인의 현재는 그냥 현재입니다. 자, 세대 간 이동은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냐면, 얘는 부모의 계층에서 개인의 현재 계층이랑 비교하시면 돼요. 최초 계층이 아니라 개인의 현재 계층이랑 비교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동 기간에 따른 구분 이렇게 나누면 되고요. 뭐 더 하셔야 되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저랑 이 문제, 이 단어를 푸는 풀이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음, 여기 계층구조도표가 나오면은 풀이법은 정해져 있어. 첫 번째, 각 국가별 또는 시기별 상층, 중층, 하층 비율을 구하시면 됩니다. 제가 방금 비율을 구해야 된다 그랬어요. 비율. 인구수 구하는 거 아니라 비율 구하는 거야. 두 번째는 계층 구조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층 구조라는 거는 이게 피라미드형인지 모래시계형인지 다이아몬드형인지 요거 이제 구분하라는 거죠. 자, 마지막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어려운 거야. 인구수의 대소 비교를 판단하라고 물어볼 수가 있거든. 그러면 봐봐. 우리 첫 번째 방법으로 돌아갈게요. 첫 번째 풀이 방법은 비율을 구하는 거였는데, 이 비율을 가지고 인구 수의 대소 비교를 해라 라고 한다면, 얘는 이제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동일 시기에 동일 국가 내에서 대소 비교를 해라 이런 게 있어. 예를 들면은 갑국이 있고 을국이 있고 T년이 있고 T 플러스 30년이 있다. 얘도 T년이 있고
t 플러스 30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마음대로 한번 써볼게요. 상중하 비율이 10, 40, 50에서 30, 40, 30이 됐다. 이게 이제 각국이야. 자, 을국은 30, 20, 50에서 20, 50, 30이 됐다고 할게. 자, 그러면 동일 시기 동일 국가 내에서 인구수의 대소 비교를 하라는 건 뭐냐면 각국 T년에 상층 인구랑 중층 인구의 대소 비교를 하라. 뭐 이렇게 물어보거든. 각국 T년의 상층 인구와 하층 인구, 중층 인구. 그러면은 은퇴가 누가 커요? 상층 인구와 중층 인구. 중층이 커요. 이거 인구 수가 큰 거야. 근데 요거는 판단이 가능해요. 근데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어. 동일하지 않은 시기나 동일하지 않은 국가 간의 대소 비교를 해라. 그래서 이런 거죠. 각국 T년의 하층과 을국 T년의 하층, 요거의 인구수의 대소 비교를 하라고 물어보면은 얘는 판단이 안 돼요. 문제가 왜 안 돼? 비율밖에 몰라서 그래요. 전체 인구를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갑국은 100명인데 을국은 200명일 수가 있잖아. 그러면 갑국 T년의 하층은 100명 중에 50%니까 50명이거든. 근데 을국은 200명 중에 50%니까 100명이죠. 판단이 안 된다. 그럼 이런 걸 어떻게 판단하냐? 응? 문제에서 조건을 줍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조건이 있는데 이 표현을 외워두세요. 시기별 조사 대상자는 동일하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내가 갑국에서 T 시기에 조사한 사람들을 30년 후에 똑같이 조사했다는 거야. 내가 갑국에서 T년에 조사한 사람들을 30년 후에 똑같이 조사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요거는 돼요. 갑국의 T년 중층과 갑국의 T 플러스 30년 중층 인구는 같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맞아, 틀려? 그럼 맞아요. 이 100명을 30년 전에 물어보고 30년 후에 물어본 거지. 그럼 똑같이 40명이죠. 뭐 선생님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이제 생각하면 안 돼요. 막 새로 태어난 거는요. 그런 거 없어요. 동일한 사람들을 가지고 연구한 거기 때문에 인구수가 동일하다고 판단해야 돼. 그 다음에 이런 표현도 나오죠. 뭐 갑국과 을국의 인구는 뭐 같다 라든지 뭐 A 배다 이런 표현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T년 갑국의 두 겹으로 써지네.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T년 갑국의 하층 인구와 T년 을국의 하층 인구수가 같다라고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얘랑 얘가 같은 거죠. 응? 그러면은 이걸 그냥 인구수로 바로 바꿔버리면 돼요. 그래서 얘가 30명이라고 치면은 얘도 30명이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3을 하시면 됩니다. T년 전체에다가. 얘만 30명이 되면은 그럼 30, 40, 50이야? 아니잖아. 이건 비율이 1대 4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율을 그대로 가져가셔야 되기 때문에 T년에도 3을 곱하면 상층에도 3을 곱하면 중층, 하층에도 모두 3을 곱해야 된다. 그러면은 T년에 갑국 전체 인구는 300명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대소비가 가능해지는 거지. 이래 놓고 나중에 문제에서는 T년 갑국의 상층 인구가 크냐 아니면은 T년 을국의
하층 인구가 크냐?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럼 누가 더 커? 얘는 30인데 얘는 50이니까 얘가 크죠.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가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를 하기 전에 심화 필기를 하나만 더 하고 음, 요거는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올해 육모에 나왔어요. 우리 부모 세대가 있고 자녀 세대가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부모 세대 상층이 있고 중층이 있고 하층이 있어. 그 다음에 자녀 세대도 상층이 있고 중층이 있고 하층이 있죠. 그러면은 부모 세대 상층에서 자녀 세대 상층, 중층에서 중층, 하층에서 하층 이런 거를 대물림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중층에서 상층, 하층에서 상층, 하층에서 중층. 요 주황색을 뭐라 그러면 상승 이동이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상층에서 중층, 상층에서 하층, 중층에서 하층. 이런 초록색을 뭐라 그러냐면은 하강 이동이라 하는 거지. 그죠? 그러면은 우리 부모 세대 입장에서 볼게요. 자, 부모 세대 상층에서는 지금 어떤 색 화살표가 없어? 은태가 지금 여기 보면은 무슨 색 화살표가 없니? 주황색. 주황색이 없죠. 주황색은 상승 이동이었잖아. 부모 세대 상층에서는 상승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이건 상식적인 거죠. 상층보다 높은 계층으로 갈 수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부모 세대 하층에서는 무슨 색 화살표가 없어? 초록색. 초록색이 없죠. 초록색은 하강 이동이니까 얘는 하강 이동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중층은 다 가능하고요. 봐봐. 상층에서는 하강 이동을, 이거는 빨간색으로 쓸게요. 상층에서는 하강 이동을 두 가지 형태로 할 수 있어요. 상층에서 중층이 되는 것도 하강 이동인데 상층에서 하층이 되는 것도 하강 이동이니까 두 가지 유형으로 할 수 있어. 근데 중층에서는 하강 이동을 한 가지 유형으로밖에 못해요. 중층에서 하층이 되는 거. 그럼 마찬가지로 상승 이동도 하층에서는 상승 이동을 두 가지 유형으로 할 수 있거든. 중층이 되거나 상층이 되거나. 근데 중층은 상승 이동을 한 가지 유형으로밖에 못해.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문제에서 이런 게 있어. A에서 B로의 이동과 A에서 C로의 이동이 상승 방향이 같다. 뭐 이런 설명이 나와요. 그러면 일단 상승 이동인데 A에서 지금 상승 이동을 몇 개 한 거야? 두 개 한 거죠. 그러면은 A는 상승 이동을 두 개 할 수 있는 하층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자녀 세대 입장에서 좀 볼게요. 자녀 세대 상층 볼까? 자녀 세대 상층은 지금 무슨 색 화살표가 없어? 자녀 세대 상층은 초록색. 초록색 화살표가 없죠. 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상층은 하강 이동의 결과가 될 수 없다는 거야. 하강 이동의 결과라는 거는
그 계층보다 높은 계층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상층보다 높은 계층에서 내려올 수가 없으니까 하강이동의 결과가 될 수 없는 거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자녀 세대 하층은 무슨 색 화살표가 없어? 주황색. 주황색 화살표가 없다는 거는 얘는 상승 이동의 결과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중층은 다 가능하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은 저랑 문제를 푸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우리 1번 볼게요. 지금 몇 분 정도 나왔니? 빨리 풀어볼게요. 빨리. 자, 1번 보시면은 자료 1은 현재 각급 계층 구조와 계층 구성 비율에 대한 정보고, 자료 2는 T년 후 계층 구성 비율에 대한 두 가지 예측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와 현재 계절학계 듣는 것 같더라. 얼마 전에 현재를 본 것 같아. 학교 앞에서. 현재라고 이제 배드민턴 동아리에 귀여운 애기가 한 명 있어요. 그 다음에 예측 1과 예측 2의 상, 중, 하 비율을 구해봅시다. 자, 첫 번째 조건을 보시면은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이래.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생겼죠. 중층이 가장 많다는 거야. C가 중층이요. 응? 그 다음에 하층이 상층보다 비율이 크니까 얘가 하층, 얘가 상층이겠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은 현재 계층은 10, 50, 40 이렇게 됩니다. 10, 50, 40. 우리 ABC가 구해졌으니까 지금 A는 30, 20 이렇게 되죠. 30, 20. 그 다음에 B가 하층인데 B는 20, 65 이러네. 20, 65. 그 다음에 50, 15 이렇게 되죠. 50, 15.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럼 1번 예측 1대로 된 경우의 중층 비율은 50은 현재의 중층 비율 50이랑 같죠? 2번 예측 2대로 된 경우 상층 비율 20은 현재의 상층 비율 10의 2배 맞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3번 예측 2대로 된 경우 계층 구조는, 저희 계층 구조 파악을 안 했는데요. 계층 구조 파악해보면 현재는 다이아몬드형이라고 그랬고요. 예측 1은 중층이 가장 많죠? 그대로 다이아몬드형. 예측 2는 중층이 가장 적고 하층이 가장 많으니까 모래시계형. 그래서 예측 2는 피라미드가 아니라 모래시계형이다. 4번 예측 2대로 된 경우 하층 비율은 65죠. 얘는 예측 2대로 된 경우 중층 비율 15의 4배보다 미안해요. 자, 예측 1대로 된 경우에 상층 비율은 30이죠. 예측 1대로 된 경우 상층 비율은 30. 얘는 현재의 상층 비율 10의 3배죠. 이건 틀렸고 답은 4번입니다. 65는 15 곱하기 4보다 크니까 답은 4번. 5번 예측 2대로 된 경우 중층 비율은 15%죠. 얘는 예측 1대로 된 경우의 상층 비율 30의 2배보다 작습니다. 답은 4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우리 4번으로 넘어갈게요. 4번은 좀 중요했던 건데, 자, 표는 가불변국의 계층 구성 비율인데 모래시계에서는 A의 비율이 가장 낮대요. 그래서 A가 중층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었고요. 제가 이제 중층이 된 거지. 단 가불병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 다이아, 모래시계 중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병국의 정보를 통해서 얘가 지금 중층이 가장 많으니까 얘가 다이아몬드형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갑국이랑 을국은 피라미드랑 모래시계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우리 모래시계형은 하층이 가장 많아야 되지, 그치? 그 다음에 모래시계형은 하층이 가장 많고 중층이 가장 작아야 되죠.
얘가 지금 모래시계형이라고 하면은 얘가 모래시계일 수는 없죠. 얘가 중층이 가장 작아야 되는데 얘는 B가 가장 작으니까. 그럼 을국이 모래시계형으로 결정이 되는 거고, 그렇다는 거는 자연스럽게 얘가 하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얘가 상층. 얘는 20, 30, 50이니까 얘가 피라미드. 그래서 요 4번 문제가 작년 9평인데요. 작년 9평, 재작년 9평. 재작년 9평이 이제 처음으로 모래시계형은 사실 하층이 가장 많아야 된다는 거를 평가에서 직접 출제한 거야.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갑국은 폐쇄적이냐? 이건 답이 될 수 없다 그랬어요. 답이 될 수 없어요. 그냥 안 읽으셔도 돼요. 2번, 병국의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은 사회 안정성이 가장 높죠. 니은 답이 될 수 있고요. 디귿, 갑국과 병국은 모두 해당 국가에서 상층 봐봐. 인구 물어봤죠. 인구. 그래서 내가 아까 동일 국가에서는 인구수의 대소 비교가 가능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냥 이 비율을 그대로 인구수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상층이 가장 적냐? 자, 갑국은 상층이 20으로 가장 적고요. 병국도 20으로 가장 작네요. 답은 니은, 디귿. 3번 하시면 되고요. 을국의 계층 구조는 근대 이후의 산업사회, 우리 산업사회에서는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가 가장 많습니다. 계층이 양극화되기 때문이죠. 답은 을국은 모래시계형이 답될 수가 없어요. 답은 3번이었고요. 저 5번을 5번 문제 왜 이렇게 크니? 얘도 요즘 어려운데, 표는 갑구의 계층 구성 중 가장 높은 비율과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계층 구성 비율이고, 조부모는 피라미드형이래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는 다이아랑 모래시계 중 하나인데, 봅시다. 우리 피라미드형은 하층이 가장 많죠? 그래서 그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게 이제 하층이 60이라는 거거든? 한번 써볼게. 우리 조부모랑 부모랑 그 다음에 자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얘네 상중하 비율을 쓰면은 얘가 60이고요. 가장 낮은 거는 얘가 10이죠. 그래서 10, 30, 60 이렇게 될 수가 있고, 부모 세대는 가장 많은 게 이제 50이고요. 나머지가 이제 25, 25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 문제가 좀 이상하다. 가장 낮은 거는 한 개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아무튼 얘는 지금 가장 많은 게 60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낮은 게 10이네. 30이랬는데 다이아몬드랑 모래시계 중에 하나래. 그러면은 얘는 모래시계가 될 수가 없어요. 얘가 모래시계가 될 수가 없어. 왜냐면 모래시계는 하층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중층이 가장 적어야 되는데 이건 지금 가장 적다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부모 세대는 모래시계가 될 수 없고 그럼 얘가 다이아몬드겠네요. 응? 그래서 25, 50, 20이다. 그러면은 자녀 세대가 자연스럽게 모래시계형이 되면서 얘가 30, 10, 60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조부모 세대의 하층 비율과 자녀 세대의 하층 비율이 같대요. 이 조건으로 풀어도 됐네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도 풀 수 있었다. 그럼 이 문제는 잘못 낸 문제예요. 왜냐면은 조건은 딱 문제 풀 때 필요한 만큼만 줘야 되는데 과도한 정보를 줬네요. 엄청난 배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1번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는 우리 계층 구조 파악은 얘가 지금 모래시계죠. 모래시계는 사회통합에 가장 유리합니다. 2번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는 모래시계는 자녀 세대보다 계층 양극화는 아까 모래시계형이라 그랬죠. 틀렸고요. 3번 자녀 세대에서 상층의 비율은 30은
부모 세대에서 중층의 비율 50보다 작습니다. 4번. 중층의 비율은 조부모, 부모, 자녀로 갈수록 증가하냐? 아니죠? 틀렸고요. 5번. 자녀 세대에서 중층 대비 하층의 비율. 자녀 세대 중층 대비 하층의 비율은 10분의 60이죠? 얘는 조부모 세대에서 상층 대비 하층, 상층 대비 하층. 얘도 10분의 60이네요. 그래서 같습니다. 답은 5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9번으로 넘어갈게요. 으아. 9번 보시면은 갑국의 계층은 상중하 중 하나인데 자녀 세대에서 자녀 세대가 기준이야. A와 B 모두 하강 이동한 자녀가 존재한대. 그러면 하강 이동한 자녀가 존재할 수 없는 계층은 C가 상층인 거죠. 그 다음에 A와 C는 모두 상승 이동한 자녀가 존재한대요. 그러면은 상승 이동한 자녀가 존재하지 않는 B 계층이 하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시면은 A가 지금 중층이 되는 거고 B가 하층, C가 상층. 우리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상중하 비율을 쓰면은 얘는 20이고 얘는 25, 얘는 50이고 얘는 15, 얘는 30이고 60 이렇게 돼서 우리 부모 세대는 다이아몬드형이 되는 거고 얘는 모래시계형 이렇게 되네요. 자, 1번 하층 비율은 부모 세대가 30이죠. 자녀 세대는 60이니까 60보다 낮습니다. 2번 중층 대비 상층 중분의 상을 쓰라는 거거든. 요거는 자녀 세대는 중분의 상이 15분의 25고요. 부모 세대는 50분의 20이거든. 그러면 당연히 자녀 세대가 크죠.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크다. 답은 2번이네. 3번 A에 속한 자녀가 부모의 자녀가 상승 이동하면 A는 지금 중층이잖아. 중층에서 상승 이동하면은 C가 되죠. C가 되는데 B에 속하게 된다는 틀렸고요. 4번 B에 속한 부모의 자녀가 B는 하층이잖아. 하층인데 C 상층이 되는 거는 상승 이동의 결과입니다. 5번 자녀 세대가 사회통합에 유리하냐? 부모 세대가 더 유리하겠네요. 답은 2번이었고요. 우리 11번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그림은 갑국과 을국의 시기별 계층 구성 비율이래요. 그래서 갑국과 을국의 시기가 지금 90년과 20년 이렇게 나와 있지. 90년과 20년. 을국도 90년과 20년에 우리가 상중하 비율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갑국은 지금 90년에 상층이 5고 하층이 50이야. 얘가 지금 5고 얘가 50이죠. 얘가 45 이렇게 되는 거고 2020년은 15, 60이네요. 그래서 얘가 15고 얘가 60이면은 얘가 25가 되죠. 그 다음에 을국은 지금 90년에 10, 65죠. 얘가 10이고 얘가 65면은 얘가 25죠. 그 다음에 얘는 10이고 20이네요. 10이고 20이면은 얘가 70 이렇게 돼야 됩니다. 1번 우리 계층 구조도 좀 파악해 볼게요. 얘는 피라미드형이고요. 얘도 피라미드형이고 얘도 피라미드형이고 얘만 다이아몬드형이네요. 각국에서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에서 피라미드고요. 2번 갑국은 을국과 달리 폐쇄적이냐? 이건 답일 수 없다 그랬어요. 3번 요거 중요해요. 요게 이제 킬러 선지야. 그래서 얘는 이제 상승 이동의 범위를 파악하셔야 돼요. 이게 뭔 소리냐면 지금 갑국은 5, 45, 50이고
그 다음에 15, 25, 60이잖아. 그러면은 상승 이동이 얼만큼 나타났는지 그 가능한 거를 최대 최소 비율을 구하셔야 되거든. 그럼 이게 뭔 소리냐면 상승 이동을 최소로 시켜볼게요. 최소로. 그러면은 얘네가 다 대물림 하면은 상승 이동 안 할 수 있죠. 그럼 이 50명이 일로 갔으니까 여기가 10명이 남는 거고, 이 45명 중에 10명이 하강 이동하고 25명이 대물림 하면은 총 35명은 하강 이동을 상승 이동을 안 시킬 수 있잖아. 그러면은 남은 10명만 상승 이동하는 거지. 그래서 최소 이 소문자면 미니멈이에요. 10명부터 이번엔 최대로 상승 이동 시켜볼게. 이 50명 중에 25명이 상승 이동하고 나머지 15명이 상승 이동하면은 더 이상 상승 이동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러면은 10명에서 대문자면 맥시멈이에요. 40명까지가 상승 이동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을국도 한번 볼게. 자, 을국은 10, 25, 65 이렇게 돼 있고 얘는 10, 70, 20 이렇게 되는데 얘도 상승 이동을 최소로 시키시면은 20명이 갈 수 있죠. 그럼 나머지 45명은 상승 이동을 해야 돼. 그럼 끝난 거야. 얘는 지금 최소가 이제 나머지 해볼게요. 아예 다 이렇게 갈 수 있구나. 얘는 최소가 45거든. 그럼 얘들아 봐봐. 갑국은 최대로 시켜도 40인데 을국은 최소로 시켜도 45면은 을국이 상승 이동을 더 많이 했다고 봐야 돼요. 갑국은 더 적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걸 모를 수 있어. 그럼 만약에 범위가 겹치면요? 이게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을국은 범위가 35부터 60이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게 이제 의미한 건 뭐냐면 상승 이동은 10명에서 40명 사이에 어떤 수치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거든. 뭐 예를 들면 얘가 35명이고 얘가 35명일 수도 있어요. 얘가 10명이고 얘가 40명일 수도 있고 얘가 40명이고 얘는 35명일 수도 있어. 이러면은 대소 비교가 안 돼요. 범위가 겹치면 누가 더 많이 나타나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고 범위가 안 겹치면은 여러분들이 범위가 누가 더 큰지 그걸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3번 어려운 선지였고요. 4번 을국은 안정성이 높은 계층으로 변화했네요. 다양한 문제가 됐으니까 답은 4번이고요. 뭐 이런 게 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뭐 팁을 제가 하나 주자면 우리 범위 체크하는 문제 있잖아. 범위 판단 문제. 자, 얘는 마지막으로 미루세요. 선지 판단을 1번부터 5번까지 다 하시고 맨 마지막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아니면 시간 낭비하는 거거든. 자, 마지막에 하세요. 5번 90년에 중층 대비 상층이니까 중분의 상 요거 구하라는 건데 90년에 갑국은 중분의 상이 45분의 5고요. 을국은 25분의 10이니까 을국이 큽니다. 갑국이 작다라고 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저랑 계층 구조는 다 해봤고요. 다음 강의에서 계층 이동도표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